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줘볼게. 응? 그럼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 너가 뭘 해야 돼. 나는 가만히 있을 거고. 땅땅땅땅 오징어 게임. 이거 보시오. 이거 못 맞추면 저 죽는 건가요? 죽는 거예요. 와. 어?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5는 이거 틀렸네요. 12, 오답이고 네. 3 더하기 6은 9인데 20 이것도 오답이고 네. 8 더하기 11은 귀요미. 귀요미. 아무튼 이건 왜 갑자기 이런 수학 문제를 왜? 나도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걸 척척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하는 주인공 집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애기들이 푸는 문제야. 재수없어. 그렇지. 오늘은 북한의 상위 1% 영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해. 오,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지? 네. 원래는 이제 영재 교육이 시작된 거는 1980년 후반이었어요. 특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북한은 이제 인재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보다는 훨씬 이제 확 바뀐 그 인재관을 이제 드러내 보이면서 영재 교육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요. 북한에서 내가 말한 지적 능력 상위 1%는 상상 이상으로 깐깐한 방법으로 걸러진대.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는 제1중학교라는 영재 학교가 있어.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럼 여기서 상위 1%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1%에 들어가는 건 북한 상위 1%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야. 거기서 다시 50개의 학교로 갈 수 있는 1%를 또 추려. 와, 그리고 대단한데. 거른 애들 중에 또 거르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거르고 거러진 애들 중에서도 1등만 뽑는 누군가의 표현으로는 촘촘한 찬비소리 영재를 긁어내서 긁어 모아서 선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와, 남한보다 더한데요? 이 1%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영재 아이들이 북한에서 꿈꾸는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의사, 변호사. 그치, 과학자, 과학자. 변호사, 판사. 네, 그런 뭐 의외로 가수 이런 거? 의외로 가수. 북한의 상위 1%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바로 해커야. 해커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도 세계 정세 흐름을 보니까 우리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중국과 러시아로 가면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해킹이란 게 있구나 라는 영역을 알게 된 거야. 이 다음 세상은 정보 전쟁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커들을 키워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군요. 처음에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요원들을 보내서 중국에서 기초를 배웠대. 그리고 그렇게 배워온 기술로 91년 사이버 부대를 만들었어. 그게 악명 높은 121 부대야. 121 부대요? 121 부대. 121 부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이른바 121국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밀 자료 등을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공작을 수행해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121 부대. 공식 명칭은 기술정찰국이야.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이런 곳에서 졸업을 한 정말 북한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지. 이 미국의 전자정밀기기 기업인 휴렛패커드가 2014년도에 발표한 북한 해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의 공격 능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이래. 세계 3위요? 북한이 이걸 했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놀라워하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북한은 이미 대표적인 몇몇 사건을 통해서 본인들의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 세계에 알려준 적이 있어. 진짜요? 언제? 어떻게?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 처리를 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었던 스위프트 전산망 해킹 사건. 2016년 2월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던 1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67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해킹으로 도둑질한 사건이 있었어. 이 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야. 소니 픽처스요? 응. 소니 픽처스 들어봤지? 제가 아는 소니 픽처스요? 맞아. 영화사? 맞아. 2014년 11월 달에 아마 들어봤을 거야. 김정은을 희화시킨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 아마 들어봤을 거야. 나도 기억이 나는데. 어머. 일단은 그 영화사의 회사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됐고 그 영화사에 있던 미개봉 영화, 임직원들의 연봉까지 공개가 됐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FBI 국장이 자기가 증거를 내면서 이거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때 내놨던 증거 중에 하나가 IP 주소였는데 해커들이 감쪽같이 해킹을 하다가도 어쩌다가 IP 주소가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대. 그때 드러난 주소가 딱 북한이었던 거지. 딱 북한이었던 거지. 근데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고. 자, 2018년 6월 8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북한의 박진혁이라는 해커를 기소한다면서 FBI가 현재 이 사람을 수배 중에 있다라는 걸 밝혀. 그럼 박진혁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배를 했을까? 미국 법무부는 이 기소장을 통해서 박진혁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 그 그룹이 소니 픽처스 해킹을 했을 당시에 주도를 했고 박진혁 혹은 박광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해커는 북한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항구 도시인 다롄에서 북한의 기업 조선 엑스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 말 그대로 낮에는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고 밤에는 해커로 활동을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대. 진짜 이중생활 말 그대로 하는 거네요. 이중생활이지. 와. 어쨌든 그 이름 석자가 미국 FBI 포착망에 걸린 거야. 그리고 공식 석상에 이름이 거론됐잖아. The 172-page affidavit details evidence that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North Korean subjects, backed by their government, were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그리고 그 국제 형사기구 인터폴 또한 힘을 보태서 이 미국이 요청할 경우에 미국 법무부가 기소한 이 해커에 대해서 적색 수배를 내릴 거라고 밝힌 바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박진혁 씨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어. 잡았어요? 혐의 적용 4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대. 어머나. 그러니까 본인이 잡힐 거 알고 바로 이제 발뺌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잡히게 된다면 최소 징역 20년형은 받게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20년도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얼마나 어떤 일을 지금 했는데 심지어 그 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집단이라고. 무섭다. 그렇지. 근데 해커라고 하는 게 한 명의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무어지고요. 한 명이 알고리즘을 짜고 공격 전략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타임에 필요한 대상을 찾고 끈질기게 뚫다 보면 결국 서버가 뚫려지게 되는데 박진혁이 거기서 뭐 코어 위치에 있던 핵심 전투원인지 아니면 보장 전투원인지 그것도 이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천공업종합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걸 미뤄봐서는 막 코어 전투원일 수도 있고요. 실력은 뭐 정장할 겁니다.